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예고된 대로 문제지 169페이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소득세부터 또 양도소득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보기 위해서 우리 기타 소득세,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여기부터 먼저 보고 양도소득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 지방세,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순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 미리 문제를 읽고 오시면 좋다고 그랬죠? 미리 풀어오면 좋긴 한데, 미리 풀어보면 머리만 아프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일단 뭐 풀어보면 좋지만 뭐 풀어보기 뭐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문제를 읽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라 중요 지문들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핵심 포인트고, 그래서 어떤 걸 바꾸는지, 어떻게 바꿔지는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익히고 사례를 익히고, 이렇게 해서 문제에 적응력을 키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는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고 9월달 동형모의고사 과정 때, 그때 이제 매일 문제 풀면서 이제 그때 전범위로 문제 풀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테스트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거고, 문제집은 그냥 중요 지문을 막 익히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중요한 문제, 또 제가 강조하는 문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또 중요 지문 이런 것들에 표시를 잘 해놨다가 나중에 체크된 것만 다시 이것을 9, 10월 달에 다시 보셔야 돼요. 중요 지문들을. 그래서 반복해서 중요 지문들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시간이 이제 늦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단기 합격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한 100일 동안 100일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뭐 그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100일. 그래서 뭐 한 4개월 이게 준비해가지고 합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죠.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어떻게 공부하냐면, 단기 합격하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이제 기초 용어도 모르면서 그냥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용어 같은 것을 빠른 배속으로 한번 쭉 훑어서 이 과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감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제 뭐 어떤 수강생분은 이론을 빠른 배속으로 뭐 들어서 이렇게 오는 수험생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바로 그냥 문제집을 바로 오면서 그 중요 지문들을 그냥 딥다 익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게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내용만, 그러니까 다 또 알고 가려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릴 건 과방에 버리면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내용만 그냥 딥다 그냥 반복해서 여러 번 보고 시험장 가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뭐지만 대충 이제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의해서 보고, 그래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합니다. 합격한 다음에 누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일단은 합격은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들 해서 단기 합격해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문제집 같은 것은 중요 지문을 익히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딱 트레이닝 돼 있어야 돼요. 요게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기서는 어떤 걸 바꾸는지를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 문제풀이 과정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읽고 오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집 169페이지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세인데요. 우리 소득세에 8가지 소득이 있다는 것은 제가 기초과정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 8가지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8가지 소득,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종합소득세요. 종합소득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가지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우리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 소득의 종류를 여러분이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험에서 종합소득 중에서는 다른 거는 시험과 관계가 없고,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 사업소득 중에서도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3가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에서 발생하는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건설업이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했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계속 부동산 임대업에서 또 출제가 되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안 나오다가 28회 시험 때 나왔다가 29회, 30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 대비해서 항상 보셔야 되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의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뭐 양도소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 여기서 대여섯 문제 나오는 거고, 양도소득과 매매업, 이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도소득은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파는 게 양도소득이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매매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매매업이고요. 자, 그랬을 때 매매업과 건설업 등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건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점은 사업성 여부고요. 그 다음에 매매업과 건설업은 딴 거 없어요. 지문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그러면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목적으로 갖고 팔면 다 매매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렇다 그러면, 매매업의 범위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건설업은 요 매매업의 한 일종이에요.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한다거나 상가를 신축 판매한다거나 토지를 판다거나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면 다 뭐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뭐다? 매매업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요,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합니다. 그래서 전세주택, 소위 전세주택과 관련한 얘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시험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분리과세에 관한 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요. 2천만 원이 상가는 무조건 과세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예전에는 이제 비과세였었는데, 2019년도 귀속소득부터는 이제 올해 2020년도부터는 이제 2019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분리과세라고 해서 14% 소득세 세율로 이제 분리과세하거든요. 그 관련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을 또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을 먼저 공부할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소득세는 자연히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럴 때 이제 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할 때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몇 가지를 특징을 또 문제를 통해서 봅니다. 169페이지 1번 문제는 소득세의 기본적인 특징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 차익 그랬는데, 양도소득 그랬는데, 자, 여러분, 매매업자가 자 팝니다. 매매업자가 파니까 사업자가 파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판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자, 그러면 사업자가 파는 거니까 이거 뭡니까? 사업소득이고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팔아야지 양도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 차익은 이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이건 사업소득. 그러는 거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양도와 그 다음에 지상권을 양도했다. 지상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입니다. 또 지상권을 임대하면 이것은 지상권은 임대하면 이건 기타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부동산 임대업이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또는 보세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을 말합니다. 지우개가 다 저쪽으로 가버렸네. 자,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을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인데요. 부동산 상의, 부동산 위에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대여 소득이라든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이게 자 사업 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요 사업 소득인데 포인트는 사업 소득으로 보느냐 기타 소득으로 보느냐 이걸 구별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기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사업 소득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해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요게 사업 소득이고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 소득인데 이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보세요, 여러분들. 전세권이라든가 전세권 대여 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대여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요거 사업 소득입니다. 사업 소득.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재작년에 개정이 된 게 있는데 중요한 건데 지상권이라든가 지상권이나 그 다음에 지역권은 있잖아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여기에 한번 보세요.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요걸 만약에 좀 더 나눠드릴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것을 만약에 자 대여했다 그러면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 소득은요. 요거 대여로 인한 소득은 요것은 뭐냐면 요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이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거 있죠? 요 관련한 말이 없으면 공익사업과 관련된다는 말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이나 대여소득 이것은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이게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지 공익사업과 무관한 건지 시험에 밝혀놓을 건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바로 이의제기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지 무관한 건지 이걸 이제 밝혀놓을 거예요.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말이 없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봐가지고 공익사업과 관련하다는 말이 없으면 일단 무관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가 된다?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었다가 이게 재작년에 바뀌어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뭐고? 사업소득이고요.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에서는 더 잡다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을 꼭 반드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에서는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으면 그러면 한 문제 맞춘다. 이 동네에서 나왔을 때는. 자, 그래서 거주의 지상권 양도는 양도소득이고요. 우리가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임대는 이게 기타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정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이건 이의제기감이에요. 공익사업과 무관하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자,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고? 기타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임대일 때 여기 뭐라고요? 기타소득이다. 알아서 새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 지상권 임대. 그래서 3번 지문에는 거주자의 자 공익사업과 관련 지상권 임대 이렇게 공익사업과 관련 그 말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확한 지문이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했을 때 뭐라고요? 기타소득으로. 그래서 3번 지문을 그랬을 때 이걸 맞는 지문을 하셔야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다는 말이 없으면 이건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과 관련 그 말을 집어넣고 지상권 임대 기타소득 이렇게 되도록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건설업자의 주택 신축 판매는 자 보세요. 주택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이란 말이 들어가고 판매란 말 들어가면 요거 뭐라고요? 요건 사업소득입니다. 건설업으로서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전세권 임대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으로서. 그래서 포인트는 이걸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에 해당되면 이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고 기타소득이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별하는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3번 문제도요. 기초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풀어보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풀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지문들을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4번 문제 별 표시하고요. 04번에 소득세법상 고조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부동산 임대업, 자 먼저 범위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도 포함돼요. 여기에는 이제 보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해서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하고 사용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뭐예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하고 사용대가를 받는다.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그러잖아요. 자,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으면 결국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이것도 뭐다?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같은 것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 이런 것도 뭐다? 임대업, 이것도 사업소득입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 그 다음에 전광판 같은 거라든가 기지국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대여하잖아요. 건물 옥상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부동산 판매업자가, 매매업자가요. 자, 판매를 위해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요. 일시적으로 대여해요. 그럼 일시적이었던 뭐였던 부동산 빌려주고 판매 목적으로 지었지만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했다. 그러면 빌려주고 대가 받았을 때 그때보다 임대업. 그런 때도 사업소득이다. 이런 거 범위. 자, 그 다음에 또 비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 하는지, 비과세를 보시면 여러분요. 어떤 게 비과세하느냐? 전답의 임대수도 비과세예요. 자신의 전답을, 농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우리가 사용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 비과세 되는 경우, 자 비과세 되는 경우 보면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그러면 전답의 임대소득이요. 자, 자신의 전답을 대여합니다. 전답의 임대소득인데 자신의 전답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비과세예요. 그런 거지. 자신의 전답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사용대가 받을 때는 과세예요. 하여튼 전답의 임대소득도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예전에 농업소득세에서 과세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전답의 임대소득 비과세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비과세되는 우리 임대소득에서 부동산 임대 비과세되는 경우 두 번째는 일개예요. 딱 하나. 일개에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있죠? 주택 임대소득은 요건 비과세입니다. 딱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인데 한 채만요.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단 고가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 소재 주택이요. 해외 국외 소재 주택은 요것은 주택수 관계없이 한 채라 할지라도 국외 주택은 과세랍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로 해서 기준시가 얘는 보유 중에 판단하는 거니까 실거래가액이 아니에요.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주택인데 얘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주택은, 해외 소재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랍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근데 원래는 한 개 소유하는 자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요. 그럴 때 이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은 또 길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그 4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에 소재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요약집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는 요약집을 참조해서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약집을 갖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세 번만
요약집이 너무 많으면 무거우면은 분철해 갖고서 다녀도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자, 필요한 것은 제가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참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보시면은 먼저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부부는요, 지금 보니까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틀렸죠, 여러분들? 부부는 주택 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예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근데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합산하고, 소득세 계산은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입니다. 근데 주택 수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어떤 게 틀렸어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일기수 현원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주택 수 계산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가 틀린 거고,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여기가 틀렸습니다. 2번 보니까요,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일기수 현재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과 국외소유주택을 과세할 때, 이때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얼마요? 9억 원 초과노택입니다. 9억 원 초과노택이에요. 딱 9억까지 하는 기준시가 9억 초과노택이고, 그래서 6억이 아니라 보다 9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9억 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4억 5천만 원이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 된다 그랬는데,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세합니다. 얘는 기준시가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국외 소재 주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유럽,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준시가 매겨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이건 그냥 말을 만들어낸 거고, 하여튼 여기서 포인트는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자,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4번 보니까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분리과세라는 것은 자, 소득세 과세 방식, 종합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리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이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예전에는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과세를 하는데 14% 소득세 세율로, 14% 소득세 세율로 따로 세금 계산해서 세금을 세무서에 내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나의 이 주택 임대소득은 나의 다른, 자,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다른 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나오지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14% 세율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과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든 간에 여기 좀 보니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요, 즉 주택임대소득이니까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네, 4번 정답이고요. 5번 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틀렸어요. 기출질문인데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할 때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이게 과세기간 개시이 아니라 이게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때 그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이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이게 개시이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이 아니라 보다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4번이 정답입니다. 별표시합니다. 4번 문제는 여러분 별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니까요, 171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종합과세에 해당한다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여기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은 뭐라고요? 종합과세합니다. 자, 종합소득세로서 다른 소득이 합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이게 종합과세 한다는 거고 맞고요. 2번 보니까 두기 주택을 수여하는 자의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전세주택입니다. 우리 소득세는 원래 월세 계약 형태로 서술이 돼 있어요. 소득세법이. 근데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은 이건 예외적으로 과세하는데 전세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두기 주택이니까 자, 3억 원 보증금 초과했어도 과세 총 수익금액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주택 수에 따라서 요걸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가 임대하고 저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상가 임대하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거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쭉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면 자, 한번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눈에 담아 두셨죠?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주택 수 등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가 임대는 있잖아요. 요 기출문제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많이 지금 물어봤는데 우리 문제집에 약간 그런 게 문제가 자,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일단 나중에 요거는 꼭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상가임대는 있잖아요.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상가임대는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임대는. 또 상가임대는 이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즉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전세주택이고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없으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월세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월세 계약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든 좌우지간 어떤 형태로 임대했든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가 임대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택 임대 소득은 이게 주택 임대 소득은 이게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는지 또 그 다음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데요. 먼저 주택 임대 소득 한 채일 때 또 두 채일 때, 세 채일 때 달라지는데 한 채일 때 소유하는 자, 일개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고가주택과 기준 시가구역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의 주택은 국외 소지의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과세합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요 과세를 합니다. 과세예요. 자, 근데 과세인데 근데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다. 보증금 받고 딱 한 채 주택인 사람이 비과세입니다. 자, 월세 계약 형태도 비과세. 근데 요거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얘는 고가주택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기준시가구역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포함해서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는 고가주택은 과세를 합니다. 그죠? 비과세 배제예요. 근데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전세주택일 때는 보증금 받고 임대하면 고가주택도 포함해서 비과세 받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두 채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두 채일 때. 두 채 소유하는 자가 보세요. 하나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고 하나는 전세 보증금 받고 임대했어요. 주택 두 개 소유하는 사람이. 과세 비과세예요? 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면 한 채만 비과세지 두 채부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두 채는 비과세예요.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월세 계약 형태로 하나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다? 그럼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주택만 과세입니다. 보증금 받고 임대한 주택은 어떻게 하고? 비과세고. 자, 그 다음에 주택 세 채 소유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사람일 때 월세 형태로 임대했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한 채만 비과세지. 근데
전세 형태로 임대했을 때는 요거 자 과세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과세가 되냐면 자 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서 자 3주택 이상이면서요. 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 and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예요?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요. 3억 원. 3원이라고 썼네. 3억 원.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3억 원 아니에요. 초과할 때 요때만 이제 요때만 소득세를 요런 때만 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3주택 이상이면서 and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일 때만 전세 형태로 임대했을 때는 요거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2주택이거나 아니에요. 한 채, 두 채 아니에요. 3주택 이상부터. 그리고 다만 이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 주택 수 계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and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것을 또 제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간에 그런 주택이 세 채 중에서 하나가 있다 그러면 3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3주택자가 아니니까 과세하지 않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도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상가임대는 무조건 과세고 한 채든 두 채든 월세 형태로 임대든 전세 형태로 임대든. 근데 이렇게 주택임대 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서 월세 형태로 임대냐 전세 형태로 임대냐에 따라 달라지고 전세주택은 자 어떻게 구별하냐고 월세주택하고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전세주택이고 그런 말 없이 주택 임대하면 그건 뭐고 월세주택이고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알아두시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5번 문제 2번 질문 확실하게 답이 보이죠? 2개의 주택을 수요하는 자의 주택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전세주택이에요.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and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이 두 채니까 자 전세 보증금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 보니까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기한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연제 주택가 토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고가주택. 그리고 국외 소유의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단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 소유주택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시 총 수익금액의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할 때 산출세 구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지금 나는 막 용어가 낯설다 이러면 좀 곤란해요. 어떡하지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문제풀이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것만 지금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업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지금 판서된 내용들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 이제 두 개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더 나왔어요. 그거만 배우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어떻든 간에 제가 설명드린 지금 판산 이런 내용들하고 두 개 하지만 이제 두 개만 더 하나 지금 설명하고 또 하나 이제 주택 수 계산과 관련한 거 개정 내용하고 요거만 추가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시험 문제는 충분히 한 문제 어떻든 간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분리과세할 때 있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한다고 할 때 그 분리과세 시에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 어떻게 산출세액을 구하느냐 자 요거 계산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리과세 할 때 산출세액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수익금액이요. 임대소득에 대한 이 수익금액 있죠? 수익금액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이 수익금액에서 여기서 이제 1- 필요경비율을 곱해요. 1- 필요경비율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필요경비율을. 자, 그래서 곱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400만 원,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괜히 이쪽으로 왔네.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다시. 여기도 칸이 좀, 그래서 이쪽 아래에다가 한번 써드려 보겠습니다. 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한다고 할 때,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먼저요,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서 그 해 발생한 그 수익금액, 여기서요, 여기다가 이제 1- 필요경비율을 곱해요. 1- 필요경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 금액을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냐면 14%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율이라든가 공제되는 금액을 소개해 드릴 건데, 잘 모르겠으면 이걸 여러분 식을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세율.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 정도 된다? 14%.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필요경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비율은요, 이 필요경비율은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필요경비율은 요것은 경비율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느냐 등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이게 경비율을 60%를 인정해 주고요. 미등록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이 경비율을 50%를 인정해 줘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요. 공제되는 금액, 공제 금액도 보시면 공제 금액도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이게 공제되는 금액 4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400만 원을 빼주고, 여기서 빼줄 때,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자 공제합니다. 공제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할 때 만약에 수익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1- 필요경비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경비율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는 60%니까 1- 60%면 100분의 100, 100%에서 60% 빼니까 실질적으로 곱해지는 것은 몇 프로를 곱한다는 거예요? 40% 곱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천만 원에 40%면 248, 800만 원이고, 800만 원에서 공제된 금액 등록자는 400만 원 공제. 그러면 얼마요? 400만 원 남고, 여기다가 14%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그러면 여기에 이제 446 하고 해서 5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수세 구하는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못 하셔도 괜찮고요. 자, 소득세 세율 몇 프로다? 14%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공제율 눈에 한번 익혀두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자와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등록자는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하고, 경비율도 달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올해 여기 문제집이 없지만 요거 한 가지 또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올해부터는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에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등록 가산세가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이게 이제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요거 0.2%, 1,000분의 2, 0.2%를 적용한다는 거.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0.2%가 가산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요, 0.2% 정도 된다. 1,000분의 2. 자, 요거 임대 수익금액에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판소한 내용 있잖아요.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주택 수 계산과 관련한 내용 이제 관련해서 개정 내용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그러면 올해 시험 여러분들이 임대업에서는 퍼펙트하게 이거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정답은 모르는 지문이 있더라도 정답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4번 지문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총수익금액에서 얼마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00만 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일에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 그 정해진 날로 한다. 매달 15일로 임대소득의 수익금액 수입 시기를 정했다. 매달 15일? 그러면 15일이고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한다. 정해지지 않았다. 수입 시기가 그러면 실제로 지급한 날이고 정해져 있다. 그럼 정해진 날로 합니다. 매달 15일이면 15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5번쯤은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 눈에 한번 익혀두고요. 자, 계속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여러분 172페이지 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6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 1번이요. 자, 이거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를 비과세할 때 그 주택수 계산과 관련한 얘기예요. 자, 그럴 때 먼저요, 여러분들 거기 아래 해설에 172페이지 해설에 주택임대 시 주택수 계산 있죠?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니까 이거 주택임대 시 주택수 계산 한번 봅니다. 1번에 보니까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는 여기 보세요. 아까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금 비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금 비과세랍니다. 이때 주택수에 따라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과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한 채냐 두 채냐 이때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택임대 시 주택수 계산 1번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되 매출이에요. 다 체크입니다 이거. 자, 다가구 주택은 9가구가 거주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만 여러분이요. 지방세만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개 주택으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공동주택처럼 과세를 해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그런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자, 양도소득세라든가 양도세에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다거나 이렇게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에서만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공동주택처럼 판단하고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또 미출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를 계산한다 미출이요. 시험에서 갑지분 60% 여기 보세요. 시험에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자 지금 보니까 누구의 주택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택을 계산해요? 지금 봤잖아요.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이 있고 을이 B라는 주택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을이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을은 몇 주택 임대로 본다는 거예요? 1주택 임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 가장 큰 자의 소를 계산하니까 을의 소유를 계산하지 않으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을은 주택 하나 1주택 임대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를 계산하는데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O, X예요. X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50%씩이다 그러면 이제 50%씩이다 그러면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지만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런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각의 수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번 계속 이어서 볼게요. 올해 개정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2번에서 다가구 우리가 주택임대시 주택수 계산 박스 안에 지금 해설 보고 있습니다. 해설에서 2번에서 두 번째 줄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당해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차로 정한 경우 그의 수를 계산한다. 근데 개정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 기억번이에요. 다음 중
A, B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익에 가산한다. 밑줄 쫙이고요. 이거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자, 먼저 A번이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밑줄 임대소득 600만 원 이상이거나. 둘 중에 AND가 아니라 하나만 해당돼도 이 연간 만약에 공동소유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익 계산하고. B번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일 때는 밑줄이요 30% 지분율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다. 그러면 이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익 계산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여기를 보세요. 자, 원칙적으로 아까 갑지분 60%, 일지분 40%인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에 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주택을 을의 주택으로. 근데 문제는 보세요. 만약에 요게 만약에 고가주택이다. 요 A주택이 고가주택이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을 40% 지분 소유하는 을은 주택수에 가산해요, 안 해요? 주택수익 계산, 자, 포함한다, 안 한다? 주택수익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합니다. 지금 봤잖아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를 초과하면 이때는 의뢰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소수지분자 주택수익 가산해요. 또 만약에 이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또는 임대소득이 만약에 요게 자, 600만 원 이상 만약에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요 소수 지분자도 어떻게 한다? 주택 수익 계산합니다. 만약에 얘가 지분율이 20%밖에 안 되더라도 포함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익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 소유주택 어떤 경우에요? 연간 임대 수익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고가주택일 때는 이게 지분율이 몇 프로요? 30%를 초과하면 그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익 어떻게 한다? 가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는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익 어떻게 한다? 가산한다.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거기 박스 안에 계속 봅니다. 해설. 니은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엔 다음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부부 중 지분이 가장 더 큰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소유주택으로. B번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소유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계속 봅니다. 자, 일개수 현재 주택수 계산할 때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해요?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자, 포인트는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밑줄이요. 자, 바꾸면 뭐라고 바뀌었어요? 임대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고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그 다음에 4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따로 하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주택수 계산 올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별표시 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해설에 별표시 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주택수 계산이야. 해설에 별표시 해놓고. 자, 그래서 6번 문제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별표시 해놓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데 1번 뭐 쉽네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수를 합산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소득세 계산은 개인별 과세 따로따로 하지만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부동산 또는 전세권 임차권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까? 아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대여 소득은 뭐라고요?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사업소득이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또 보시니까 3번입니다. 지상권의 임대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하지만 지역권을 대여한 경우는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봅니다, 여기. 자, 또 보세요.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소득은요.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우소득은 이거 뭐라고요? 기타 소이고. 그런 말 없으면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우소득은 이게 재작년부터는 뭐가 됐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물론 이 질문은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놨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없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공익사업과 무관한 이 지역권 대우소득은 요거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에요. 아니다니까 틀렸습니다. 뒷동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아니다.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았다. 이거 뭡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에? 자, 아니다니까 틀렸고요. 5번 자기 토지 외에 상가를 신축 판매. 상가의 동그라미, 신축의 동그라미, 판매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주택, 신축, 판매 이 말 들어있으면 이거 보고 건설업이고, 그 외에 상가를 신축 판매한다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한다거나 토지를 팔거나 나머지는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다 뭐라고요? 이거 매매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가 신축 판매니까 이거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건설업이 아니라 보다 매매업입니다. 건설업은 주택 신축 판매 이게 건설업이고, 그 외에 부동산을 상가 신축 판매한다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한다거나 그러면 다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자, 건설업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아이고, 이제 갖고 오냐 자꾸.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정리해드렸어요. 주택 지문에 신축이란 말, 주택이란 말, 신축, 판매 요 말 들어있으면, 요거 들어있으면 양도 주택 신축 판매 즉 요 말 들어있으면 요거 보고 건설업이고, 이건 건설업이고, 그 외에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는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갖고 팔았다 그러면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매매업이에요. 매매업.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가를 신축 판매했으니까 그거 뭐라고요? 매매업인 거지 건설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왜 문제풀이 시작했는데 뭔가 막 기대감과 생동감이 막 넘쳐야 되는데 굉장히 그 처음 시작부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6번 문제 별표시 해놓고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5번은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긴 보는데요. 7번 문제는 뭐 계산 문제가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뭐 높지는 않지만 임대업 관련해서 어떤 간에 혹시 모르니까 이건 상가 임대가 아니라 주택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는 건데 어떤 건지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